자,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. 야, 장인 살아계시더라고요. 이낙연도 고령인데. 이야. 그리고 이게 살아계셨다가 지금 돌아가신 건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갔죠. 근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저 내용에 뭐 별 내용 없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 온다고 소리친 놈이 하나 있었어. 저 지금 뒤에 오른쪽에 있는 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거예요. 뭘 사과하라냐.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. 개딸들이 이낙연 제명권을 그 청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지 못했다라고 사과하라고 지금. 야, 제명 안 됐잖아요. 그러면 된 거지.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난 똥파리.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낙연이가 사실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저걸 언론에서 워낙 뭐 큰 사건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늘상 있는 일입니다. 어딜 가든.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라는 건 어느 그 정당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전당대회 할 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당대회에 가면 거기에서 난닝구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. 몽둥이 들고 누구 죽인다 하면서 전당대회장에서도 그런 지지파들이 있는데 저렇게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근데 저기는 일단 빈소니까 네. 빈소에 온 조문객한테 저렇게 항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낙연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. 이 사람이 정말 고인과 직접적으로 알아서 혹은 이낙연 대표와 알아서 온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. 가서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와서 이낙연 대표한테 얼굴 한번 도장 찍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 저는 이 사람의 이 누군지도 궁금한 거예요.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번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낙연 계잖아요, 사실은.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낙연의 비서실장이던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했어. 이때 이낙연이 정운현한테 뭐 경고나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? 없잖아. 그리고 그 경선 끝나고 나서 이낙연이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갈등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그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. 그리고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. 이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며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돌아다녔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측근이던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했을 때 이낙연이 공개적인 목소리로 정운현 당신은 그러면 안 돼. 예.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은 적 있냐고요. 두 번째, 이낙연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지지한다고 나가버렸잖아요. 거기다가 대장동 의혹 터뜨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면 대선에 24만 표 차이 났어요. 0.78%.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후로도 이낙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지만 뇌물 어디서도 나온 적 없는, 지금도 혀를 길게 뽑으면서 아직도 보강수사 중이라고 말하는 검찰,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유감 표명한 적이 있냐고요. 그러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적반하장이냐는 소리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탈당했습니까? 탈당 안 하고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. 저놈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당헌 80조 그거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네. 또 무슨 재판 걸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? 저거는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제명시키거나 탈당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배알이 꼴리는 거지. 사실 알고 보면 핵심을 보면 니들이 주장했던 이재명 무슨 뭐 찌해가면서 이재명 의혹들 제기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게 있냐고. 그래 놓고 대선 떨어뜨려 놓고 나니까 그렇다고 이낙연계 사람들이 대선 때 열심히 뛰지도 않았잖아요. 예. 뭐 박광원 같은 사람들, 뭐 홍영표 같은 사람들 열심히 뛰었습니까? 안 뛰었잖아. 인터뷰 한 번 안 했죠. 공보단장이 인터뷰 한 번 안 했어요. 대선 그런 때. 짓 해놓고도 지금 저렇게 와서 당원들이 분노에 차서 그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? 이낙연 제명권에 대해서 가치 없다라고 아예 기각했단 말이야.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항의할 일이야 그게? 근데 개딸을 말리지 못했다고 당대표한테 가서 저렇게 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치는 저런 미친 새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당이라고 있어요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기타 조문들 한번 볼게요.
첫 번째 저 사진은 한덕수. 한덕수는 뭐 맨손으로 항상 하니까요. 제주도 가서도 맨손으로 분양하다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김기현. 김기현은 원래 저러는 거북목이야 원래. 뭐 인사를 다 저렇게 하더라. 코가 땅에 닿겠어요.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언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뭐 10일 동안 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친낙계 결집 계기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. 별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요. 지금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어요.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은 아예 거의 밑에가 있다시피 하잖아요. 저런 똥파리들 몇 명 제외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. 호남이 버린 남자.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이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4년 후에 또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낙연에 대한 기대는 버리세요. 민주당이 정권 뺏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80석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정치인이지만 오늘 뭐랄까 좀 어떤 오용환 총선 불출마 여기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뭔가 약간 울림이 있었다. 소방관들이 막 연이어 순직을 하니까 오용환 의원이 다시 소방관 되겠다라고 총선 불출마. 요거는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이게 오영환 의원이 그 의정 활동을 잘 했다는 인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직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출마를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성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의정 활동을 했든지 간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큰 결심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눈길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저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오용환 의원을 바라보는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작게나마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해줬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뭐 네가 이러이러하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미리 앞서가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맙시다. 실제로 국회의원직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그렇죠. 거고 예, 예.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저 명분 다시 소방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찾기 힘든 사례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민주당에서 뭐 친낙 친명 다 포함해 갖고요 169석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존재감 없이 거의 뭘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많아. 오영환 말고도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려봤습니다.